경제 쇼크 이후에 어떤 신산업이 떠오를까? 거기서 관련된 섹터에서 충분히 10배짜리 종목이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마 촬영일, 이 시각 기준으로 일단 증시가 좋았어요. 네네. 간밤에 이제 미국에서 좀 반등이 세게 나왔고, 특히나 반도체 주식을 네네. 중심으로 반등이 나왔는데,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이재용 부회장이 네네. 이렇게 손정희 회장을 만나가지고 네네. ARM, 인수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다 보니까 네네. 확실히 이거와 관련된 주식들이 좀 반등이 세게 나온 것 같긴 하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이 ARM을 실제 삼성전자가 인수한다라고 한다면은 네. 좀 어떤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까요? 네, 뭐 일단 저는 인수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네. 네네. 그렇죠. 이게 ARM은 어떻게 보면 이 ASIC 반도체 생태계 정점에 있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이 주문형 반도체를 하려면 ARM의 아키텍처를 쓰지 않는 회사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모바일 IP 같은 경우 95%가 다 ARM의 IP를 받아서 다 칩을 설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생태계 정점에 있는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다 먹고 싶죠. 사실 퀄컴도 먹으려고 하다가 그 계약금만 또 토해내고 그냥 나왔고, 엔비디아도 계약금만 뜯기고 나왔거든요. 그러면 다 인수를 못하는 이유가 이게 각국의 그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 미국이나 뭐 일본이나 특히나 중국에서 승인을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뭐 퀄컴도 계약금만 뜯겼고, 엔비디아도 계약금만 뜯겼는데,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거는 약간의 이제 공공문제처럼 돼버렸어요. ARM의 아키텍처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게 어떤 회사가 인수해서 너는 주어, 너는 안 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약간 그 통신 프렌드 조항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이 회사 특허지만 특허를 누구한테 주고 누구한테 안 주고 이렇게 안 돼. 라는 거거든요.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삼성이 이거를 인수한다 그러면 다 인허가를 받기가 규제 당국에서 받기가 쉽지 않을 거고, 그러면 왜 그런 거 손정희 회장도 알 거고 이재용 부회장도 알 텐데 왜 맞아요. 만날까? 저는 일부 지분 취득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경영권을 가져가는 건 아니지만 일부 지분을 취득해서 이번에 뭐 IPO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뭐 프리 IPO에서 뭐 이걸 주든지, 예전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ASML이 EUV 장비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때 인텔하고 TSMC하고 삼성하고 지분을 태운 적이 있거든요. 증자를 해서. 네네. 그걸 자금을 받아서 EUV를 개발해서 했잖아요. 대신에 그때 자금을 태웠던 회사들은 EUV 장비 수급에서 좀 수월했죠. 그 지분이 없는 회사들보다. 네네. 약간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ARM의 뭐 경영권을 가져올 수는 없지만 일부 뭐 FI든 아니면 나중에 상장해서 주가가 오르면 또 더 많은 뭐 수익을 낼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ARM하고의 어떤 전략적인 협력 관계를 통해서 지금 삼성의 엑시노스의 가장 큰 문제점은 CPU하고 GPU거든요. 그러니까 CPU하고 GPU에서 이게 약간 애플한테는 정말 뭐 비교할 수도 없는 거고, 지금 퀄컴한테도 굉장히 밀리는 부분인데, 그냥 ARM이 제공해주는 단순 CPU, GPU 가지고 써서는 칩의 성능이 뭐 제대로 안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발열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 되는 건데, 그런데 이제 최적화하는 데 있어서 약간 이제 ARM의 도움을 받을 수는 있죠. 만약에 이제 그런 식으로 전략적 파트너처럼 해서 이제 한다 그러면 이제 가능은 하죠. 알겠습니다. 네. 사실 인수는 뭐 어렵다 하더라도 지분 취득 정도는 어느 정도 가시성이 있다. 네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국내 칩리스 생태계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아요. 칩리스요? 네네. 그러니까 팹리스라는 게 이제 네. 팹이 없이 그냥 네. 설계만 하는 업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설계만 하려고 그러면, 예를 들면 뭐 엑시노스 AP 하나 설계하려면 IP가 한 500개, 600개가 필요해요. 엄청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걸 다 직접 설계해서 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EDA 툴 업체한테도 받아 쓰고 파운드리 업체한테도 받아 쓰고 하기 때문에 이제 뭐 이런 건데, 제일 중요한 게 결국 아키텍처부터 받아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런 IP를 제공해주는 업체들이 생태계가 커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제 ARM이 이제 이제 삼성하고의 뭔가 관계가 긴밀해진다 그러면 그런 쪽으로 비즈니스가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대표적인 게 IP만 제공하는 회사가 상장사 중에서는 칩셋 미디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비디오 IP를 하는 회사고요. 이제 뭐 그런 회사들이 좋아질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디자인 하우스, 디자인 뭐 솔루션 파트너스라고 해서 이제 코아시아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 AD 테크놀로지 같은 회사들,
이런 회사들도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후공정 쪽에서도 굉장히 좋아집니다. 후공정 쪽에서도 이쪽 칩리스 생태계가 많아진다라는 거는 삼성 파운드리에 이제 그 어떤 칩을 의뢰하는 고객들이 많아진다라는 거고요. 그렇죠. 삼성이 그 관리 포인트를 다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대만처럼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어떤 아웃소싱 해줄 수 있는 오삿, 아웃소스드 세미컨덕터 어셈블리 앤 테스트, 그러니까 후공정만 전문으로 해줄 회사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물론 아주 뭐 중요하고 비싼 거는 엠코 같은 회사들이 담당할 테지만 국내 회사들도 좀 수혜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그런 네. 오사트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네네. 뭐 그런 하나마이크론이나 SFA 반도체 뭐 이런 회사들도 있고요. 이제 거기 업체들이 좋아지면 이제 거기 장비를 납품하는 뭐 한미 반도체나 이오테크닉스 같은 회사들, 그리고 뭐 검사 장비, 뭐 3D AUI 하는 인텍 플러스나 뭐 고영 뭐 이런 회사들도 좋아질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네. 뭐 지분 취득하고 나서 물론 네. 경쟁력을 갖추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약간 네네.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맞습니다. 그렇죠. 네. 아마 취득을 한다라고 한다면 단기적으로 주가는 좀 뜨는데 그렇죠. 또 이제 그 모멘텀 사라지면 또 다시 가라앉는데 맞습니다. 예. 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그런 그렇죠. 생태계가 좋아질 수 있다. 맞습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그 대표님 영상을 제가 가끔 챙겨 보는데 네네. 애플 XR 기기 애플과 네네. 관련해서 네네. 정말 한 10배 정도 종목이 네네. 나올 수 있다라고 네네. 하는 그런 영상이 있거든요. 네네.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네네. 같습니다. 저는 이번 경제 쇼크 이후에 어떤 신산업이 떠오를까라는 걸 항상 이제 생각을 해보거든요. 뭐, 과거 금융위기 때 이후로는 이제 스마트폰 사이클이 시작돼서 거기서 10배짜리 종목 엄청 많이 나왔었거든요. 저 기억이 나요. 네, 뭐 처음에 터치스크린 업체부터 시작해서 FPCB도 네네, 맞습니다. FPCB 업체들, 그리고 나중에 케이스 업체들, 카메라 모듈 업체들, PCB 업체들, 그런 업체들 10배짜리 종목 정말 많이 나왔어요. 그 사이클에서. 똑같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없지만, 우리 집에 없지만 하나씩 생길 만한 디바이스들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해보면 메타버스 쪽은 앞으로 계속 뜰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메타버스 디바이스를 각 집에서 하나씩 보유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 거기서 관련된 섹터에서 충분히 10배짜리 종목이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자동차에 저는 정말 큰 변화가 모빌리티 혁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마 스마트폰이라는 모바일 혁명보다 더 크고 임팩트 있는 우리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놓을 수 있는 게 결국 모빌리티 혁명이라고 보는데, 그게 자율주행차도 있지만 결국 에어드론, 그죠? 드론 택시, 뭐 이런 UAM이라고 맞습니다. 네, 그 UAM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번에 뭐 테슬라가 뭐 옵티머스 로봇 내놨지만 맞아요. 결국 그 자율주행차 기술하고 로봇 기술하고 똑같아요. 인공지능 반도체 맞습니다. 들어가서. 인지 판단 제어거든요. 그러니까 자율주행차를 약간 다운그레이드 하는 버전이, 왜냐면 훨씬 더 천천히 움직이니까. 그렇죠. 네, 물론 이제 거기서 나오는 뭐 또 어떤 복잡성들은 또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이 다 연관된 기술이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이 파급되면 또 얼마나 많은 종목들이 나오고 거기서 뭐 100배짜리 종목이 나온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은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런 거죠. 그러면 지금 10배짜리, 100배짜리 종목이 어떤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 그거는 그냥 약간 그거죠. 뭐 예언이죠. 그죠? 예언인 거고. 네네. 이제 그런 가능성들이 있는 업체들을 계속 풀을 가지고 가면서 계속 트래킹을 해야 되는 거죠. 이 회사가 어떻게 허들을 하나하나씩 넘어가는 것들을 보면서 거기서 자기의 투자 비중을 계속 해서 해야지 자산이 레벨업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 스마트폰 사이클에서 돈을 버신 분들은 그 사람들이 뭐 처음부터 이게 10배, 100배짜리 갈 종목인지 알고 한 게 아니고 계속해서 그 회사를 공부하면서 그 회사가 변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계속 어떤 자기의 투자 비중을 조절했던 거죠. 그 와중에 이제 슈퍼개미들이 많이 탄생했던 거고요. 이번에도 똑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네. 그런 약간 애플카라든지 그다음에 뭐 휴머노이드 로봇, 그다음에 네. 메타버스 여기에 네. 들어가는 사실상 우리나라 밸류체인 같은 경우에는 네네. 하드웨어 기기, 맞습니다. 부품 그런 네네. 쪽이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렇게 인지라는 영역은 결국 빅데이터를 모으는 깔때기잖아요. 그러니까 인지라는 건 결국 카메라입니다. 카메라 쪽 센싱을 제일 잘하는 회사가 어디 있겠어요? LG 이노텍, 뭐 삼성전기 같은 회사들이고요. 이제 여기서 센싱을 하고, 그리고 레이다나 라이다 같은 또 부가적인 센서, 뭐 초음파 센서도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쪽, 이제 인지라는 영역에서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MEMS 반도체라는 기술이 또 필요합니다. MEMS요? 네네. 그러니까 센서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MEMS 기술이 필요한데, 애석하게도 이쪽은 보시라는 회사가 제일 잘합니다. 보시? 네, 보시. 보시. 네, 보시. 보시 약간 좀 원래 자동차 부품 맞습니다. 예. 자동차 부품이 센서가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전용이 돼서 로봇이나 뭐 나중에 뭐 UAM이나 이런 데도 거의 비슷하게 쓸 거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여기서 모인 빅데이터들이 결국 클라우드로 쏴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클라우드로 쏴주면 그 클라우드에서 처리하는 AI 반도체는
뭐 엔비디아의 GPU가 될 수도 있지만 그 빅테크 업체들, 클라우드 업체들의 최적화된 ASIC 반도체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게 AI 반도체인 거죠. 그러면 AI 반도체는 기존의 어떤 뭐 GPU보다는 좀 더 최적화된 프로세스 인 메모리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거고, 나중에는 컴퓨팅 인 메모리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네, 그런 쪽으로 이제 기술 쪽 흐름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제어라는 거는 또 우리 또 자동차에 있는 또 고성능 AP가 필요한 거죠. 지금처럼 어떻게 산발돼서 MCU 가지고 하나씩 컨트롤하기에는 복잡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아마 테슬라처럼 중앙 집중형이 제일 유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AP를 기반으로 DCU라는 도메인 컨트롤러 유닛이라는 요 모듈을 중심으로 이렇게 제어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확실히 그런 뭐 제어라든지 그런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는 네네. 해외 빅테크 기업들, 네네. 그런 기업들이 헤게모니 가져갈 거고, 네네. 우리나라에서 볼만한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네네. 인지, 이와 그렇죠. 관련된 맞습니다. 뭐 카메라 모듈, 센싱 그렇죠. 이런 쪽 그리고 관련해서 RF, 그죠? RF. 네네. 그런 쪽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보고 그 다음에 약간 또 추가적인 센서 같은 경우에는 보시라는 기업들, 네네, 그런 맞습니다. 기업들 잘 네네.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머스크를 긴장시킨 한국 네네. 전기차, 네네. 그래서 뭐 3배 이상 종목 나온다, 네네. 그런 이제 영상도 있던데, 네네. 이 부분 약간 자동차 쪽을 말씀하신 것 네네. 같은데 네. 어떤 기업인지 좀 궁금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모빌리티 혁명은요, 약간 두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이제 5G 통신이 서브 6라는 주파수 대역이 있고 밀리미터 웨이브라든 그 레벨 2가 있듯이 똑같아요. 이 그러니까 모빌리티 혁명은 일단은 동력은 먼저 변합니다. 그렇죠. 기존의 내연기관 차가 그 2차 전지, 배터리 차로 먼저 BEV로 먼저 바뀌는 게 첫 번째고요. 네. 그리고 BEV가 되고 나서 자율주행차로 되는 게 두 번째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약간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어떤 동력원의 변화와 자율주행차가 약간 중첩돼 있죠. 그렇죠. 이제 그래서 약간 테슬라는 논외로 하고, 네. 일단은 이제 일반 기존의 완성차 업체들은 동력원 먼저 바뀌어야 되는데 첫 번째 허들에서 우리나라가 되게 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전기차 쪽에서는 세계 4등이거든요. 독일, 미국, 그다음 중국 다음에 우리나라가 잘하는 거고요. 미국 현대기아차가 이렇게 잘한다. 맞습니다. 네, 현대기아차가 잘하는 거고요. 네. 결국 이 GMP라는 그 전기차 전용 플랫폼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갔던 게 좀 주요했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그 IRA 뒤통수만 아니었어도 굉장히 잘 됐을 텐데, 사실 지금 미국에서 물론 이제 테슬라가 압도적이에요. 78% 정도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최근에 아이오닉 5하고 EV6가 굉장히 잘 팔렸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할 정도로, 야, 현대 잘하고 있어.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분위기 좋았는데, 네. 지금 IRA 법안에서 이제 보조금이 제외되면서 약간 지금은 이제 약간 좀, 단기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것도 충분히 상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나라 또 기업들이 굉장히 임기응변이 빠르잖아요. 대응도 맞아요. 굉장히 네. 빠르고. 네. 그래서 미국 내 어떤 전기차 생산 그 어떤 스케줄을 굉장히 2025년에서 좀 앞당기는 노력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좋은 게 환율이 오르니까. 그렇죠. 환율이 튀어오르니까 이게 뭐 보조금 못 받는 거를 상쇄할 수 있는 정도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뭐 7,500불이면 크긴 하죠. 그런데 7,500불 중에서도 이제 그 배터리 광물까지 다 돼야지 7,500불이고, 배터리 광물의 사실 미국 자동차 업체들도 이게 중국산 광물을 배제하고 배터리를 쓰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절반밖에 못 받거든요. 그러면 3,750불 정도의 이제 보조금을 받는 건데, 그 정도는 이제 전기차 전체 판가에서 한 7에서 8% 정도 비중인데, 환율이 우리가 최근에 워낙 환율이 튀어올랐기 때문에 뭐 그 정도는 네. 충분히 상쇄할 수 있는. 네. 작년에 비해서 한 20-30% 정도 올랐으니까. 맞습니다. 환율이. 네. 그런데 이제 뭐 달러 인덱스가 원래 90에서 116까지, 113까지 올랐으니까 전 세계를 기준으로 보면 달러 대비해서 30%는 다 통화가 절하된 거거든요. 그 와중에 우리나라가 좀 더 많이 절하가 된 거거든요. 맞아요. 네. 최근에. 외국인이 하도 팔아가지고. 네네, 맞습니다. 그 부분을 또 이제 어떻게 보면 현대차가 약간 수혜를 볼 수 있는 룸이 생긴 거니까. 네, 뭐 이게 환율이 뭐 언제까지 이렇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이제 만약에 뭐 환율이 어느 정도의 그 높은 수준, 1,300원대 수준으로 어느 정도 유지가 된다 그러면 현대차 입장에서는 한번 해볼 만하다. 네, 보조금을 못 받더라도 그 시간은 충분히 만회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